네. 네, 그래서 오늘 좀 못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조금 오늘 자격증 관련 하반기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들어 있어서 공유를 좀 해야 돼서 네,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제 막 들어오시나 보다. 아마 제가 실수해가지고 막 헤매고 다른 데 들어갔다가 여기로 오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네. 제가 우리 그 학교 줌으로 이거를 개설을 해놨는데 딱 시작하려고 보니까 상담 심리학과 스터디랑 우리과 특강이 동시에 겹쳐 있는 거예요. 아, 뜨거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 신현명 팀장님한테 제가 줌 주소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내기반 걸로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들어왔는데 저는 우리 신현명 팀장님 덕분에 네, 저의 실수가 많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이 예,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방학이 시작됐죠? 방학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 네. 아니면 얘기해 주셔도 되고, 방학 시작하니까 어떠세요? 더 좋아요. 바쁜데요? 홀가분하고, 네. 또요, 박윤희 선생님은요? 좋아요. 어떡하지? 좋아요. 네, 또 다른 힘들었어요. 분들. 공부하느라.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네. 어, 신현명 팀장님 혹시 몰라서 네. 줌 주소 한 번만 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하지만 그 요즘은 PT 만들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그 정식 그거를 사면 디자이너라는 그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디자이너를 쓰면 너무너무 훌륭한 PT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잘 못 써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만나려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잘 못하지만 여러분하고 좀 같이 만나보려고 PT 자료를 조금 준비했어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것도 아시죠? 오늘 참석하셔서 이제 캡처, 네, 캡처 하셔가지고 올리시면 아마 우리 임원진 분들이 아마 그 시원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쿠폰을 쏘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치오 회장님, 네, 오늘 10,000원권 드릴 겁니다. 스타벅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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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커피 10,000원권이요. 네, 네, 네. 슬라이드 쇼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방학 생활. 네. 우리 학과가 어떤 학과예요? 우리 학과가 우리 학과 이름이 뭐예요? 뇌기반. 이런 감정 코칭. 네, 그렇죠. 내기반 감정코칭학과죠. 그래서 출구 없는 매력학과다. 이거를 우리 정은경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면서 딱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괜찮은 거다. 괜찮은, 네, 매력적인 거다. 그래서 출구 없는 매력학과, 내기반 감정코칭학과. 네, 여러분 동의해 주시나요? 네, 네. 네, 신나게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동의하시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하고 한번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입니다. 이제 수업에서 해방이다, 마음껏 놀자, 이렇게 하고 싶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네, 해방이다. 나 이제 산으로 둘러갈 거야. 네,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하죠. 자, 이렇게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야, 방학이다. 그래도 좀 알차게 보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나 홀가분하게 쉴 거야. 아, 그래도 하나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1번, 2번. 2번. 아, 2번. 와, 제가 준비한 거를 어떻게 아시고. 네, 좋습니다. 1번도 괜찮고요. 2번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근데 혹시 알차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렇게 해변가에 가서 누워서 쉬고도 쉽고, 여행을 떠나고도 쉽고, 운동해가지고, 바디 프로필? 예, 이런 것도 좀 한번 찍어보고 싶고, 건강해지고도 싶고,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선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네, 선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선택하는 대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네. 돼요. 자, 선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 동그라미. 선택하는 대로 잘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 X. 어, 아, 세모? 평상로 선생님 왜 세모예요? 얘기해 주세요. 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네, 네. 선택하는 대로 이루어지긴 해요. 근데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선택하는 대로 이루어지긴 하거든요. 네. 간절한 마음이라도 다 이루어지진 않지요. 네. 우리가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고,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아, 왜 마음대로 안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잘 안 되지? 근데 여기엔 조건이 좀 있어요. 다음을 한번 볼까요? 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환경 대자연을 조건. 거스르는 거는 안 돼. 그거 말고 우리가 보통 꿈꾸는 것들. 예. 그걸 선택했는데 잘 안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루어질까요? 자기 확신. 응? 자기 확신. 아, 자기 확신. 네. 잘못하면 확신범이 돼요. 확신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신분. 확신범. 아, 제가 법학을 전공해가지고 가끔 이런 게 튀어나와요. 확신범이 그런 거죠. 나는 죄가 없어요. 내가 한 건 정의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그거에 대한 확신이 꽉 차가지고. 네.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체력 조건 하고요. 체력 조건. 네, 또 그다음에 뭐 기억력 조건. 어떤 조건? 기억력 조건이요. 아, 기억력 조건. 예, 또요. 끈기. 열정이요. 끈기, 열정. 오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바라는 분위기예요. 네. 아싸. 아, 네. 아, 책임.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만. 포기는 뭐 할 때 쓰는 단어라고요? 배추. 네, 배추 포기 셀 때 쓰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한 발씩 걸어가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입학 상담을 할 때, 아니면, 어, 저는 학생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면 시간을 바로바로 맞추지는 못하지만 웬만하면 다 이렇게 좀 늦게라도 이렇게 상담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들, 뭐 고민들을 얘기하시죠.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어, 우리는 되게 조급하구나. 이거를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조급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루기가 어때요? 어렵죠. 어려워요. 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가지고, 이게 탁 피어나는 거거든요. 꽃처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오늘 이제, 어제였구나. 임상심리사 그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게 네 분이 합격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어, 공부를 덜 했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열정이 덜 했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집안의 일이 갑자기 탁 터진다든지 아니면 몸이 좀 확 아파버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의도한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의도하지 일어난다. 않은 거죠. 음. 그래서 어떤 하나의 작품,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려고 하면 나의 힘도 필요하지만 주변의 다양한 조건이 탁 맞아가지고요. 이게 꽃이 이렇게 펴야 돼요. 자, 씨앗이 땅에 딱 떨어졌는데 얘가 싹을 틔울지 말지는 어떻게 알아요? 펴봐야 알죠. 맞아요. 펴봐야 알아요. 근데 언제 펼까? 언제 필까? 시간이 좀 지나요. 피가 돼야 돼. 공을 들이고 상해 물도 주고. 조건하고 맞았을 때. 그렇죠. 조건이 맞아야 돼. 조건. 씨앗이 아무리 튼튼해도 바위 밑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바람에 불려서 날아갔는데 바위 밑에 아주 습하고 해도 하나도 안 드는 척박한 땅에 떨어지면 얘가 안 펴요. 그래서 우리 가끔 뉴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2000년 된 연꽃 발견. 뭐 이래가지고 얘를 꽃 피워가지고 요거 이렇게 새롭게 또 2000년 전의 연꽃을 다시 피웠다. 막 이런 뉴스 본 적 있으시죠? 그것처럼 걔는 이제야 때가 된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꽃 피우려고 하면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운이 좋아져가지고 확 된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요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다양한 조건이 탁 맞아가지고 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이렇게 겸허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건 확실하다. 근데 우리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포기하고 싶어, 빨리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그 하도 효과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언제부터 좀 안 좋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고3 때부터요. 대학교 때부터요. 아니면 결혼하고부터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보통 한 10년에서 20년 이렇게 막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당장 낫기를 원해요. 그럼 제가 농담처럼, 놀부심보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네. 좀 그분이 받아들일 만하고 저랑 라포가 형성되면.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 꼽힐지 몰라요. 이게 시험을 봐도 이번에는 실기가 조금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임상심리사 실기가. 그래서 다 첫 번째 붙은 분들이에요. 이번 네 명 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급, 임상심리사 2급을 한 번 떨어졌거든요. 실기에서. 1점 차로. 60점이면 통과인데 제가 59점을 받았어요. 물론 그때는 공부를 좀 이렇게 시간도 짧고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용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떨어진 적이 있다. 그것도 2급을. 그러니 그 시험이 그리고 나서 제가 만약에 기분 나빠. 난 안 되나 봐 하고 이렇게 딱 포기를 해버렸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여러분들 귀한 인연도 못 만났겠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 머리가 나쁜가 봐요. 이제 기억력이 안 좋아요. 음.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IQ가 좋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IQ가 좋을까요? 오, X, 아니요. 오, X, X. 오, X. 오, 그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IQ 어떻게 나왔을까요? 연구 결과 깜짝 놀랐대요. IQ가 낮아서 너무 보통. 여러분들 다 보통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IQ를 이제 100 정도, 100을 이제 중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100 플러스 마이너스 10 요 사이에 있으면 다 보통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떨어져가지고 80, 79, 뭐 이렇게 79 이하로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이제 좀 이렇게 경계선 지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130 이상 뭐 이렇게 올라가면 영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대 학생들도 평균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평균. 그럼 어떤 차이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노력, 노력, 끈기, 끈기. 네. 노력이겠죠. 정답은 반복. 자존감. 자존감. 뭐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존감. 네, 자존감이네, 자존감. 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이 자존감이 높아요. 높은 것 같으세요? 낮은 것 같으세요? 자존감. 음.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학교 와가지고 높습니다. 감독님 공부할 자존감 정도면 심리 높아요. 공부할 정도면 높은 거예요. 높아요. 뭘 주저주저 하세요. 네. 높아지라고 해요.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높은 분들이에요. 네, 높아요. 네, 자, 좀 더 볼까요? 오늘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자존감은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요. 정체성하고 연결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가정주부예요. 네, 저는 직장 다녀요. 네, 저는 선생님이에요. 저는 상담자예요. 나는 누굴까? 저는 머리가 나빠요. 저는 머리가 좋아요. 저는 말을 잘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네. 여러분들이 너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으면 하고 여러분 싶은 게 많은 사람.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 그것도 좋지요. 네.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네. 제목이 뭐예요? 내가 너무도 몰라. 가시나무새. 네, 가시나무. 나무새 네, 그 노래가요, 명곡 중에 명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속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로 이렇게 딱 규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땐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되게 막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굴까?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네,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강원래가 사고를 당했죠. 네. 강원래가 그 오토바이를, 강원래 누군지 아세요? 설마 네. 모른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비슷한 세대란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모르는 척 하시면 곤란하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세 곡 부르면 1,000만 원을 줬대요. 그때 당시에 세 곡 부르면 1,000만 원. 붕따리 샤바라랄랄라 요 노래 부를 때 그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이 사람은 아마 무서운 게 없었을 거고, 자기는 뭐 굉장히 좋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나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막 갔겠죠. 그러다가 다쳐서 3일 만에 깨어났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네가 이제는 못 걷는단다. 다시는. 음. 자, 강원래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 맞추시면 제가 다음에 만났을 때 네, 네, 화나게 안녕하세요. 여기 웃어드릴게요. 코팡치인데요. 네? 고객님께서 주소를 잘못, 네. 네, 고객님께서 네, 오케이. 네. 네, 네,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맞춰보세요. 아무 말 못했을 것 같은데. 음. 춤은 출 수 없지만 노래는 부를 수 있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자존감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이죠. 네. 또, 그럼 나는 죽어버리지 이랬나요? 또, 아, 우리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을 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말 아무 못해요. 말 하죠. 음. 그래서 이랬답니다. 설마. 설마, 음. 설마. 근데 이해가 딱 되지 않으세요? 네. 우리라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설마. 네. 근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어떤 것도 장담하지 못하는 게 인생이죠. 음.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러면 그때 어떤 힘으로 내가 나를 규정하고 다시 일어나게 할 거냐. 그거는 결국 나는 누구인가 하고 연결돼 있고 그게 바로 자존감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자, 뇌과학에서 나는 뭐라고 정의 내려 있는가? 네. 우리 뇌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뇌과학 공부하잖아요. 오, 아니다. 뇌과학에서는 현재까지예요. 현재까지의 뇌과학에서는 나는 뇌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오, 아닙니다. 자,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거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나는 고현숙이에요. 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요. 네, 그리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해요. 네, 제가 고현 선생님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경험으로. 경험으로. 네, 맞아요. 경험으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그걸 알았나요? 반복된 생활, 반복. 학습? 네. 학습? 박윤희 살면 맞아. 선생님은 반복학습. 박윤희 선생님은 내가 박윤희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부르니까, 내가 그냥 박윤이라 하니까 그냥 박윤.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정보예요, 정보. 네. 어떤 정보를 접하고 있느냐예요. 그러면서 경험하면서 경험도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려면 새로운 경험을 해야 돼.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돼. 그리고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정보, 그런 정보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뇌 가소성에 의해서 이 사람의 정체성은 바뀌어요. 음. 제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조금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요만큼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이 맞지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 있고 내가 어떤 정보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알아차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정보가 나라고 착각하게 되죠. 고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해요. 변해요. 변하, 변하지 않아요. 네. 변해요. 네, 변해요, 사실은. 네. 네. 여러분이 생각했던 여러분이 10년 전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로 한번 가볼까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의 꿈은 뭐였어요? 의사 선생님. 비슷하요. 대통령 아니었어요?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 영부인? 네. 그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바뀌어가죠. 왜 바뀌었어요? 경험하고 경험이 많아서 정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정보가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정보예요. 정보를 어떻게 접하고 있는가.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계산해 보세요. 음, 여기 옆에 보이시죠? 계산해 보세요. 딱 계산을 막 직접 하라는 게 아니고 몇 정도 나올지 어림짐작해 보세요. 몇? 자, 정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계산해 보세요. 몇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자, 아이고, 아이고. 840? 이게 클 것 같아요. 이게 클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앞에가 클 것 같아요. 앞에가 여기가 클 것 같아요. 네. 뒤에가 클 것 같아요. 보통은 뒤에가 뒤가. 클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뒤에. 왜 뒤에가 클 것 같다고 얘기하죠? 앞에가 수가 큰 숫자가 처음부터 크니까? 큰 거부터 같은 거예요, 계산하니까. 같은 거. 순서만 바꿔놓은 거예요. 아, 네. 앞에 순서만 숫자가 바꿔놓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뒤에가 숫자가 더 크게 나오면서 여기 조금 더 클 것 같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식한대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실험인데, 그래서 뭐가 먼저 눈에 띄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국가대표 선수. 네. 이 사람, 그거 아세요? 저기, 수영 그냥 마라톤이라는 게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수영 마라톤. 수영 마라톤. 이게 올림픽 종목이라네요. 아,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수영 마라톤. 네. 그냥 마라톤은 아시죠? 네. 근데 네. 이 수영 마라톤은 마라톤하고 거의 같은가 봐요. 근데 거기서는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위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거기에 먹을 것들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이걸 이렇게 뜯어 가지고 마시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수영.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장애인 올림픽에 나간 게 아니고요. 일반 올림픽에 나간 거예요. 나탈리아 파르티카라고. 네. 아, 잠깐. 이분이 나탈리아 파르티카인가? 오늘 알아가지고 제가 헷갈리고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이 나탈리아 파르티카예요? 네. 네, 급하게 넣은 거라 이해해 주세요. 자, 이 사람이 나탈리아 파르티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네, 탁구 사람은 선수가 나탈리아 누군가는, 파르티카고요. 네. 아, 이 수영 사람이, 선수는 투아 이 사람이 나탈리 디 파르티카. 투아. 맞나요? 수영 선수가 투아고요. 예, 투아. 네, 나탈리아 파르티카. 예. 네. 이 사람이, 적어놨어요. 나탈리 디 투아고요. 파르티카. 이 사람도 장애인 올림픽이 아니고요. 그냥, 네, 우리 일반 올림픽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펠프스. 펠프스는 심리 장애를 갖고 있었죠. 지금도 아마 그거는 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펠프스가 가진 심리 장애가 뭐였어요? 혹시 아시는 분?
몰라요. 심한 ADHD요. 아, 그렇지. ADHD의 특징이 뭐예요? 잠만. 유의산만. 가만히 안 집중력 있어. 보조. 맞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엄마가 얘를 데리고 학교를 갔는데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다 해요. 근데 그 학교에 풀장이 있었는데 얘가 처음으로 물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야 선생님 기다리신다 빨리 가야지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좀 기다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 펠프스가 물을 무서워했대요. 그러면 코치한테 데리고 갔는데 물을 무서워하면 코치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보통은. 괜찮아? 물을 보통 무서워하는데 괜찮아 이렇게 수영을 어떻게 얘기하지 하냐면.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얘 아직 물을 무서워해서 수영부에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쵸. 물을 근데 이 무서워하는데 수영을 코치가 어떻게 해.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던 게, 특히 머리를 집어넣는 거를 무서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했냐 하면, 그래, 너는 배영부터 해라 이랬답니다. 배영은 어때요? 머리를 물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자유형부터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하잖아요. 그죠? 평형,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 사람들은 스페셜한 걸까요? 내추럴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스페셜하다, 내추럴하다. 내추럴하죠. 내추럴. 여러분들이 내추럴하다 그러면 내추럴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식 속에서 스페셜하다 그러면 스페셜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저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야라고 내 스스로가 인식이 되고 있다면 이건 내추럴한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랑은 다른 사람이야라고 하면 그건 스페셜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 어떤 인식,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추럴. 음. 그래서 이게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페셜에서 내추럴로 가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람은 굉장히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람이다. 물론 그들의 노력, 이런 거는 굉장히 뭐 인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능성이다. 이렇게 좀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 하고 싶잖아요. 소통하고 싶고, 그리고 네, 수업이나 이런 데 어디 가가지고 잘 좀 기억하고 싶고 잘 이해하고 싶잖아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앞에 앉을까요? 앞에 앉으니까 공부를 잘할까요? 잘하는 아이들이 앞에 앞에 앉으니까 앉으니까 잘한다. 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앞에 앉는다. 앞에 앉으니까 공부를 잘한다. 앞에 1번, 앉으니까 2번. 잘한다. 2번. 2번. 둘 다, 3번, 둘 다. 앞에 앉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집중, 선생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심이 앞이니까 집중을 있고 더. 재밌어하고 음. 앞에 앉으면요. 관심. 여러분 앞에 앉아 보시고 뒤에 앉아 보세요.
집중력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차이 납니다.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선생의 입장에서 앞에 앉는 사람한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예. 그래서 어,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다면. 음. 그래서 뭔가 할 때, 어, 누군가가 강의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물론 우리는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실시간이든 아니면 이게 올려놓은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끄덕끄덕. 예. 이해가 되면 끄덕끄덕. 예. 제가 강의를 하면 뭐 몇백 명 앞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소수로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하고 눈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근데 누구랑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냐 하면 끄덕여주고 반응해주는 사람하고 계속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눈 맞추면서 그러면 집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하고 연결해서 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건 오늘 들은 얘기인데 그, 그 대구대학교에 있는 그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 교수들한테 강의를 해주셨어요.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강의를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례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그 서울대를 세 명 다, 아들 세 명 다 서울대를 보낸 그 선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이가 있으니까, 그분보다도 선배니까 한 30년도 더 된 얘기겠죠. 그래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 셋을 전부 서울대를 보냈냐? 그랬더니 나는 1학년 때 끝냈어. 이렇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끝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했는데, 그 자기가 처음 큰아이가 학교를 처음 입학을 했을 때 쪽지를 하나 들고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렸대요. 선생님, 제가 다른 거는 하나도 부탁할 게 없는데 한 가지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나중에 수학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이 쪽지에 적혀 있는 대로 반 아이들 전체 앞에서 꼭 얘기해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아이가 수학을, 이게 산수죠. 1학년이니까. 산수를 잘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그 약속은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불렀대요. 앞으로 불러서, 이 아이는, 예를 들어서, 건영이는 정말 수학 천재다. 아, 이렇게 어려운 산수를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수학 천재라서 앞으로 수학을 진짜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체 앞에서. 수학을 세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럼 이 아이는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수학 천재다.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를 얘한테 물어보겠죠. 어, 그러면 얘가 공부를 어떻게 하겠죠.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다 알아요? 잘 몰라요? 모르죠. 아, 잘 모르죠.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아니면 어떤 거에서 어떤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내가 잘 못하는 게 어떤 건지를 확인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예습이 중요할까요? 복습이 중요할까요? 복습. 예습! 복습. 복습! 복습. 예습하고 복습은 목적이 조금 달라요. 예습은 나중에 수업을 들을 때 내가 잘 모르는 게 어떤 걸까를 알고 모르는 게 있으면 더 집중하려고 예습하는 거고요. 복습은 배웠던 거를 머리에 고정시키려고, 기억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복습이다. 네. 그러니까 얘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더 잘 알려주려고 하고 더 노력하고 그러니까 잘하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 선순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집안 분위기가 됐대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까지 그렇게 다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대요. 이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거나 우리 그 금연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선언하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이 담배 끊을 거야 뭐 이렇게 선언하라고 하잖아요. 선언도 중요하고 연결도 되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게 훨씬 힘이 덜 듭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끄덕이시고, 예, 예, 저랑 직접적으로 안 만나지만 눈도 한번 맞춰주시고, 뭔가 뜻한 바가 있으면 같이 서로 협력해서 뭔가 같이 하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릴레이 방학 특강. 자, 오늘이죠, 오늘. 네. 오늘 이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네. 이분이 그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노영철 국장님이세요.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진짜로 어렵게.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너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는 두 번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소문을 퍼뜨려서 네, 그러니까 유튜브 올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시험에 대한 거잖아요. 제가 임상심리사 출제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 그렇게 강의를 못 해요. 그래서 아마 뭐 아주 심도 있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공부를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은 잡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필기, 실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노하우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꼭 참석하시고. 자, 세 번째, 어느 교수님이세요? 신채선 교수님. 네. 차성 교수님이 굉장히 정말 그 많은 것들을 우리 학과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 한국 상담학회라고 우리나라의 양대 학회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서 그 신체 기반, 그 트라우마 치료라는 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신차선 교수님이 특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교수님들, 석박사, 뭐, 전문 상담사 이런 사람들이 다 듣는 데거든요. 몇백 명이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강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학과 학생들한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이제 신사장 교수님이 진짜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이 날짜도 겨우 잡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좀 이렇게 불안하거나 좀 그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뭐 내가 좀 마음을 좀 잘 다루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이제 모시고 와서 같이 들어도 괜찮아요. 요거는 괜찮다. 예. 요거는 이제 우리 학과 학생들한테만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이거는 예, 어제 정해졌어요. 어제. 이번에 그 서울학습관에서 정은경 교수님이 아로마 테라피 오픈 클래스를 했어요. 예. 근데 제가 거기 참여하면서 이거를 우리 학과 학생들하고 좀 더 나누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때는 직접 아로마를 가지고 했지만, 우리 학과의 아로마 테라피 수업은 달라요. 우리는 DSM-5에 연결해서 아로마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공부를 하잖아요. 플러스 독서까지. 그래서 그런 심리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강의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은경 교수님이 워낙 이런 걸 잘 지으세요. 우리 아이가 향기로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생교육원 차원에서 해서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놓치지 말고 꼭 들으시면 됩니다. 날짜가 언제라고요? 7월 23일. 10월 23일. 10시. 꼭,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특강을 준비했고요. 방학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해서 브레인 트레이너 속성반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딱 4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성희 선생님은 우리 2회 졸업이시고요. 청소년 상담사 3급, 인상심理 2급을 다 합격하셨어요. 그러면서 브레인 트레이너까지 지금 딱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강의 녹화본하고 요약본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이미 접수는 끝났어요. 접수는 끝났는데 가을에 시험이 한 번 더 있거든요. 내가 그때를 준비하겠다 그러면 이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했다가 하셔도 괜찮겠다.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4회차 진행으로 합격까지 가보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 하는 것들은 참가비를 제가 올해부터는 참가비를 조금 받아서 그걸 제가 꿀꺽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출석을 다 하거나 이러면 다시 돌려드리고 그 같이 좀 고생해 주시는 운영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커피라도 좀 드시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자격증 준비반은요, 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려면 반드시 카메라 켜고 5분 전 입실 요렇게 지금 규칙을 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7월 6일까지 해서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반이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상담사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미수 선생님이라고 1회 졸업생이세요. 우리 학과에서 임상심리사를 많은 분들이 합격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 최미수 선생님의 공이 커요. 이분이 처음으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합격한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더 이렇게 이게 하나의 씨앗이 지금 점점 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 모의고사 제공하면서 직접 모의고사 풀고 문제풀이 하고 요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가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예요. 근데 3학년은 안 돼요. 3학년은 안 되고 4학년이어야 해요. 그리고 시험은 10월 5일 날이고요. 시험 과목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참가비 요거는 좀 길어가지고 2만 원이고 열공 페이백 만 원. 네. 아시죠? 열공 페이백이 뭔지 아시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7월 20일 매주 21일일까요? 날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매주 일요일 9시에서 10시. 그렇게 되고 모의고사 실시면 문제풀이하고 이후에 자습까지 같이 하게. 그래서 그 시간에 고해서 공부 같이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합격한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직접 면접을 대비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복장이 참가하려고 하면 정장이에요. 면접 현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가 계속 면접관이 돼서 계속 훈련하게 할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때 대해서 다시 공지할 거니까.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건의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제가 오늘 한 거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아니면 우리 학과에 바라는 거 어떤 거도 괜찮아요.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현 선생님. 네, 그 평생교육사요. 네, 평생교육 실습 과목이 2학기에 개설이 되더라고요, 교수님. 네네네. 근데 그게 실습을 해야 하는데, 제가 네네. 이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실습하는 장소를 야간이나 주말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청주에 그게 없대요. 어, 그래서 지금 과목은 다 이수를 해서 한 과목만 남았는데,
포기를 해야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방법이 찾다가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서원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음, 과목에 수강을 하면 야간으로 실습을 연계를 시켜준다는 것까지 제가 알아봤어요. 음, 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그 과목만 시간제로 듣는다는 뜻 아니세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포기는 저 배추 살 때 하시라고 지금. 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잘 몰라서 네. 우리 학교의 과목이 2학기에 개설이 되면 그 과목을 들으면서 하려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음. 그게 어렵더라고요. 시습 기한도 제한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요. 단톡방에 네네. 질문을 올리세요. 아, 그러면 근데, 우리 네. 학과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전에 제가 한번 올렸었는데, 그 신현명 팀장님께서 이제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는 답이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서 선생님이 찾았어. 알려주셨으면 됐죠. 근데 이제 주간에 실습을 못하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문제예요. 케이스는 되게 힘든 케이스라 가지고 예, 아마 예, 그래서 주간에 그랬겠어요. 못하니까. 근데 한 달을 영차를 쓸 수는 없어서,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야간을 찾게 되다 보니까 서원대학교를 찾게 됐어요. 잘 찾으셨네요. 네. 그렇게 네, 하는 거죠? 시간대로 들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네. 궁금하신 거.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요. 그, 아까 전에 금방 평생교육사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 학과에 시사 과목이 있나요? 평생교육사는, 어, 그, 네. 그 과목을 이수하는 거예요. 금방 그 말씀하신 그 학우님께서 저희 과의 실습 과목이 개설이 되어 우리 과가 있다고. 아니라 그 네. 과목이 우리 학교에 개설돼서 과목이. 아, 선택하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자격증 얻고 싶어라고 하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하신 거죠, 고영수 아, 선생님도?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꼼꼼히 보셔야 돼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 네. 네. 저도 실습 하나만 남아 있어서요. 네네네. 그러시구나. 다 이수하고 시습 하나만 남아 있는데, 저는 저희 과에 혹시 개설이 되는 거면 그냥 저희 쪽으로 하려고 그래서 아, 여쭤봤거든요. 학교에 개설이 그러니까 학교에. 그 다양한 학과가 있잖아요. 그 중에 네네. 이제 그 개설이 되는 거예요. 음, 저희 과목 개설이. 학교에. 예, 예, 예. 네, 과목은 알겠습니다. 개설이 되어 있는데 실습 장소는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하니까, 예, 음. 그게 이제 힘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그 찾아보시면요. 네, 제가 운전 중인데, 그 네, 나중에 평생교육사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 네. 들어가면 선생님 지역으로 주말도 찾을 수 있거든요. 아, 그거 정말 어려워서 저 한 보름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아, 혹시 사이트 아시나요? 평생교육사 사이트? 그 나중에 제가 운전 중이어서 나중에 제가 저희 과 방어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네. 거죠. 예. 자, 또 궁금하신 거 얘기해 주세요. 질문, 질문 없으세요? 직업 상담사야. 직업 상담사? 예,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따로 뭐 들어야 되는 과목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냥 응시하면 되는 거죠. 네, 응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랑 임상심리사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직업 상담사도 응시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제가 여력이 안 되고요. 내년에는 직업 상담사도 한번 같이 꾸려가지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가 물론 좀 한계가 있긴 하죠.
근데 청소 상담사를 하나라도 갖고 있거나 임상심리사를 하나라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로 직업 상담사를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유리해요.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 쪽으로. 네, 그러니까 그 직업에 대해서만 그 상담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스펙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자격증을 크든 작든 이게 어려운 거든 쉬운 거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여러분한테 잘 맞는 게 생기고요. 기회들이 열려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한테도 의뢰가 들어와요. 연결시켜 달라고. 네, 뭐 강의든 아니면은 뭐 상담사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게 준비되어 있는 분들 먼저 연결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차근 준비를 하시면 기회들은 열릴 거다. 그리고 이번에 그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임상심리사 실습 과정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우리 학과 학생들이 많아서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는 뭔가 좀 팀을 이뤄가지고 좀 다양한 것들을 하면 좋겠다. 뭐 상담 실습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이게 좀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체계화 시켜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이런 거 말고 아주 그냥 사소한 거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이게 너무 막 이런 거만 얘기하니까 질문도 이런 거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하반기 입시생 모집 기간이거든요. 혹시 주변에 이제 심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 하거나 뭐 자격증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 연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캡처하세요, 빨리. 결제하세요. 자, 얼른 캡처하세요. 스타벅스 쿠폰 받으셔야 되잖아요. 자, 5, 4, 3, 4, 2, 2, 1. 1. 짠. 자, 다 캡처하셨어요? 네. 네, 빨리 찍으세요. 자, 다 찍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찍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어, 찍었어요. 이때가 아니더라도 궁금한 거는 단톡방에 올리셔도 되고, 조교 선생님이나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하반기에도 재미있는 과목, 알찬 과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려고 하니까 궁금한 거, 그리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만 더 할게요. 혹시 나 개인적으로 임상심리사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필기까지 합격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실기반을 7월에 시험을 볼 실기반을 스터디반을 좀 따로 소규모로라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